무술일주 함께 해보겠습니다. 산 중에 또 높은 산이죠. 그래서 이걸 험한 산이라고 그러고 또 첩첩산중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술시라는 거는 어때요? 밤 9시나 10시 사이잖아요. 그죠? 그 시간에는 깜깜하잖아. 아무도 찾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 있는 깜깜한 그런 산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술일주를 보면 좀 고독한 산, 험난한 산, 첩첩산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술 중에는 신정무가 있어요. 이 신금이 뭐냐면 바위산이거든요. 뾰족뾰족 아름다운 바위들이 많이 있는 그런 산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술이라는 게 지금 비견이잖아. 한마디로 내 몸을 깔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몸을 깔고 있는 자리가 12운성에서 뭐냐면 바로 묘지 자리라는 거죠. 묘지. 내 몸이 묘지 자리에 들어가 있다는 건 뭐냐면 이게 지금 중년의 기운이죠. 중년 들어서는 몸으로 움직이는 어떤 행위보다는 내 마음이, 내 행동이, 내 생각이 정신적으로 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병화나 무토나 또 을목 이것은 무슨 운동을 하느냐면 인호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술. 인호술 운동을 하는데 이 술이라는 것은 인호술 운동이 바로 묘지 자리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을목 병화 이것이 묘지 자리에 있다는 것은 이 을목의 활동력이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죠? 병화 역시도 마찬가지. 그 기운이 술 중에 완전히 끝났다. 모든 만물의 성장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자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기운이 끊긴 자리요. 아주 조용하면서도 깜깜하고 오직 이 정화의 불빛이 술토 속에 있다 그 말이죠. 마치 바위 속에서 초 하나 켜놓고 빌고 있는 그런 형상이기도 해요. 또 하나는 이 신금은 우리가 부처 같은 것을 모셔놓고 기도하는 그런 형상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종교와 인연이 많은 그런 일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장간의 신금은 상관이죠. 그리고 정화는 정인, 무토는 비견이에요. 자, 정인과 상관이 상관패인 됐어요. 그죠? 상관패인. 이 흉신을 정인으로 잘 제화해서 써먹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술일주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가르치는 업이잖아. 상담이잖아. 상담. 우리가 말하는 구술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상담 쪽에 관여한 내가 직업을 행한다면 너무나 잘 맞다 그 말이죠. 이 상관이라는 거는 순식간에 아이디어고 적응력이고 순간에 응용력이잖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런 상관성을 이 정인의 실력이라든가 학습 능력으로 깊은 공부로 잘 활용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인기 강사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상담소를 개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디에 가서 상담을 해주는 그런 자리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교육과 인연이 좀 많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또 하나 이 무토라는 것은 비견이잖아. 비견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지지 않는 그런 경쟁력을 뜻하는 거거든요. 남과 나를 비교해서라도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겠다 하는 그런 자신감, 자존감이 굉장히 강하다 그 말이에요. 대신에 이 무토라는 이 비견은 솔직 담백하죠. 그죠? 담백한 거예요. 급제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죠. 두 마음을 품지 않아. 한 길 외길로 갈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이제 이 토라는 것이 뭐냐면 벽담이거든요. 벽담. 쉽게 말하면 여기와 저기에 어떤 경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다른 사람과 나의 어떤 벽을 많이 쌓는다는 거잖아. 그죠? 이게 아무나 두리뭉실 이렇게 사귀는 게 아니라 좀 사귀는 사람이 내가 보기에 괜찮은 사람들이 나의 사람이 된다. 그것을 많이 가린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뭔가 물기가 한 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건조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언거나 내 고집이라든가 내 주장이 남들보다는 굉장히 강하다. 내세울 때는 확실하게 내세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관이 발톱을 가지고 있거든. 지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없다는 거지. 어떻게든 좀 비견과 상관으로 좀 이겨보자. 잘 활용해보자 하는 그런 능력이 좀 뛰어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얼목이면 얼목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묘지 자리에 들어가 있죠. 그죠? 얼목은 정관이잖아.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여명 입장에서 여자 입장에서 정관은 지금 나의 평생 직장도 되지만 나의 남편감도 된단 말이에요. 내 남편이 묘지 자리에 있다. 그러면 중년에 남편과의 관계가 좀 문제가 생긴다든지 남편 그 건강이 좀 우려가 될 수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어쨌든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술일주는 처음부터 만나는 사람이 좀 관이 뚜렷하든지 안 그러면 이 술토가 묘지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 서로가 묘술합, 육합이 되든지 안 그러면 이 술과 인호술이죠. 우리가 삼합 인호술 이런 말띠라든가 안 그러면 범띠 이런 토끼띠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일지자리에 서로 합을 이루는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아주 회로하고 잘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기운과 좀 반대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아무래도 좀 문제가 올 수 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12신살로 볼 때 을목이나 아까 병화나 무토는 인호술 작용을 한다고 그랬죠. 인호술 그죠? 인호술. 인호술의 마지막 이 자리가 화개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화개살. 화개살은 뭐예요? 묘지이면서 화개살. 이거는 내 마음 닦는 자리다. 그쪽으로 가야만 앞으로 살 길이 있고 내 기운이 크게 열릴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는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젊었을 때는 이렇게 뭐 갑인이 되었던 을목이 되었던 이 좀 뿌리가 튼튼한 이 목기운을 만난다면 직장 생활을 아주 잘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거는 이제 편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카리스마가 좀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죠. 좀 독단적으로 될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을묘라는 것은 정관이고 또 서로 묘술 합의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직장 생활을 부드럽게 하면서 원만하게 잘 끌어 나갈 수 있는 형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사주에 이런 목기운이 아예 없다면 아무래도 직장 생활보다는 개인적으로 가는 그런 직업운이 강하겠죠. 그죠? 예를 들면 여기 신금이 어떻게 돼요? 이 신금을 올려보면 관대거든요. 관대. 입담에선 절대 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순간의 응용력 수단 또 이 정인을 활용해서 지혜롭게 터득하는 방법이 뛰어나다. 어떻게? 배운 것을 그대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맞게끔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런 쪽에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남을 잘 설득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설득력. 그죠? 설득. 설득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입담이 좋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목기운이 별로 없고 신금이나 유금이나 금기운이 강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금목 해버리죠. 그죠? 그래서 이건 아예 개인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금생수합니다. 재물을 만들어낸다 그 말이죠. 요즘 시대 자체가 지금 유튜브 하는 시대고 개인이 1인 기업이 되는 시대잖아.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만약에 직장 생활 하기가 어렵다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참 좋을 것 같다. 그다음에 해시다. 그러면 술의 천문성이잖아요. 그죠? 정신적인 그런 학문으로 가서 내 공부를 하면서 그것이 재물과 연결되는 그런 일을 하겠죠. 그죠? 그리고 여명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자식이잖아. 자식이 지금 관대 자리에 놓여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똑똑한 자식이죠. 상간 폐인된 자식이잖아. 굉장히 똑똑하고 머리 있고 커서도 나랏밥을 먹는지 이름을 좀 날릴 수 있는, 그죠? 그런 자식을 볼 수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죠? 그리고 여기 정화를 한번 올려보면 정화는 뭐예요? 정인이죠. 정인이 어디에 있냐면 술의 양으로 놓여 있네. 양. 양지 자리는 기르는 업, 가르치는 업, 교육물상이잖아. 그리고 무술을 주는 교육물상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면 너무 좋겠죠. 그죠? 학생들을 상강페인에서 정말 잘 가르칩니다. 자신감 있게 자신 있게 밀어붙이면서 잘 알려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주에 화기운이 좀 나와 있다면 학원업을 한다든지 교육 쪽으로 가면 굉장히 좋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년 들어서는 이 무술일주 자체가 굉장히 좀 외롭고孤独지명이잖아요. 그죠? 이런 공부들을 안 하면 굉장히 외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된다. 뭐라도 배워서 어떻게 자격증을 따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격증. 그렇게 해서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편으로 나아간다면 나이가 먹어도 전혀 외롭지 않다는 거죠. 그래도 늘 이 무토가 있어 자신감은 차 있잖아. 그죠? 자, 남명 입장에서 임술을 천간에 한번 올려보면 임술이네요. 임술 괴강이죠. 그렇게 되면 나의 안에는 편재예요. 편재. 편재면서 괴강에 놓여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사회성이 굉장히 좋고 자기 고집도 강한 그런 부인을 맞이할 수 있겠다. 절대 집에 눌러앉아 있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는 부인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밑에 편관을 가지고 있잖아. 이게 고집도 장난 아닌 그런 부인이다 그 말이죠. 자기 주장도 굉장히 강한 그런 분을 만나실 수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여명 입장에서는 어때요? 여명 입장에서는 갑술이 되겠죠. 갑술. 갑술이면 갑술양이죠. 그죠? 일단은 편관이네요. 편관. 편관이라는 것은 내 고집머리가 굉장히 좀 강하면서도 책임감은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면서 물질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한 그런 남편을 배우자로 만날 수가 있겠다라고 보이죠. 돈을 좀 아낀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재성이 없잖아. 그죠? 재성이. 관성도 없고. 재성을 같이 한번 올려보면 임술이죠. 임술. 그죠? 재성 역시도 괴강이죠. 굉장히 기운이 강한 기운이잖아. 그러면 괴강이라는 것은 하늘의 우두머리 별자리거든. 그럼 직업군이 어떻게 되냐면 완전한 내가 정인의 능력이 있어야 돼. 자격증이 확실한 상태에서 이 재성을 맞아들인다면 충분히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여유가 될 수가 있다. 우리가 이 교육이라는 것도 상담이라는 거 이게 다 어디에 속해요? 활인에 속하죠. 그죠? 활인에. 사지, 묘지. 사지, 묘지. 그리고 지금 화개살이었잖아요. 그죠? 이거는 거의 종교불상이거든. 이런 기운을 함께 가지고 있다면 결국 내 직업은 이쪽으로 가야 된다 그 말이죠. 많은 사람을 좀 잘되게 하는
그런 직업군을 가지는 게 굉장히 좋겠다. 특히나 아까 갑술이었죠. 갑술. 직장명이. 양의 상태에 놓였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가르치고 이런 쪽이 정말 잘 맞다 그 말이죠. 직업군에. 그죠? 그래서 무술일주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순간순간 센스 같은 게 굉장히 빠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감각적인 그런 면이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이 상관이란 건 나 잘난 맛이 있는 사람들이거든. 그죠? 한 번씩 나 잘난 면을 드러내기도 해. 그러다가 상관 페인 되기도 하고 누구한테 지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경쟁심도 뛰어나다. 이 무토 비견은 나와 그 형제도 똑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무술일주가 중년 이후로 내가 직업군을 바르게 가고자 한다면 활인봉사 그리고 뭔가를 배워서 자격증을 따서 뭔가 남을 가르치는 이런 쪽과 관련된 일, 상담 쪽 그런 일을 한다면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고 내 마음도 편안해지고 또 나를 잘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마땅 믿음이 있다면 종교를 하나 가져도 참 좋아요. 안 그럼 집에서 다소곳이 앉아 명상을 하셔도 좋고 한 번씩 산에 가가지고 좋은 공기 마시고 조용하게 산행을 한번 갔다 오셔도 참 좋은 그런 명이라는 얘기죠. 나를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함께 사람들과 어울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종교의 물상이기 때문에 누군가 관계를 맺지 않으면 굉장히 외로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나의 자격을 하나 만드셔가지고 많은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분야로 나가시면 참 좋은 일주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술일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